408kg의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간을 벌어야죠. 의도 터지고 지금 반격할 수단이 없잖아요. 거기다 트럼프가 듣기 좋은 말 해줬잖아요. 완전히 파괴됐어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가 말을 잘못한 게 완전히 파괴되는데 협상할 게 뭐 있어요? 끝났는데 전술적 후퇴를 한 거다. 핵 포기 안 한다 그랬어. 지금 대대적인 내부 단속하고 있어. 중국하고는 비행기 400대 전투기 첨단 비행기 4.5세대 네. 400대 계약하고 있어. 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하겠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냈어 끝났어. 아니죠.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그 시아파가 지금 어쨌든 위기인데 시아파 뒤에는 러시아랑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러시아와 중국의 그 연결고리도 끊어야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뭐 이렇게 발발하고 나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멘트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일단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란이 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많이 공급했죠. 드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푸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왜 안 도와줬니? 그랬더니 우리 동맹이 아니야 동맹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이란이 도와달란 말 안 했어 이렇게 말하거든. 지금 이번에 코피 터진 게 러시아예요. 왜냐? 러시아는 항상 중동 쪽으로 남하하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강력히 지원했고 그 대가로 시리아의 항구 지중해로 나가는 그 다음에 공군기지 하나를 양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 철수하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에 바샤르 원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예, 경수로거든요. 경수로에서는 이 핵물질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 바샤르 원전에는 러시아 기술자 한 200, 300명, 가족까지 치면 5, 600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란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도 터졌잖아요. 네. 시리아는 완전히 넘어갔고 친미 국가로 넘어갔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다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완전히 친미로 갈 거예요. 뭐 그러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네. 완전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이란까지 코피 터졌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는 왜 안 도와줬냐? 도와줄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저 북한 가난한 북한한 무기 얻어다 쓰고 병력까지 받아 쓰는 판에 네.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왜 안 도와줬으니까 뭐 동맹 아니었는데 뭐 꽁얼꽁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약간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뭐 판단도 있었겠지만 지금 러우 전쟁 하는 와중에 그냥 이렇게 또 하나. 일부러 한 거군요.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소련 체제 붕괴하고 나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구소련권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했어요. 네. 이 이스라엘이 IT 강국인 거 알죠? 네네네. 원래 준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 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유태인들이 다 고급두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고향에 친구들, 가족들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일 거 아니에요. 러시아 살았으니까. 네. 관계가 나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러 하고 있었어요. 심하게 요구 안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럼 그 러시아는 머리가 아프죠. 그러네요. 이스라엘도 사이가 좋은데 또 이란은 거점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의도 터지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고. 네. 그럼 중국은 왜 안 도와줬느냐? 트럼프 앞에서 이란 도와줬다가 지 코피 터지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자, 지금부터 보자고요. 자, 이 전쟁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느냐? 야구 좋아해요? 네, 뭐 야구. 요기베라. 네. 뉴욕 양키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Until it's over.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이란이 지금 핵을 포기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찰 받고 있는데 때렸잖아요. 명분이 아니 있지. 뭐 당연히 명분이 있죠. 명분이 이거는. 있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핵 개발 계속한다. 물론 앞에 뭐라고 평화적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믿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앞으로 IAEA는 큰일 났어요 지금. 네. 감시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사찰단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깨지면서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죠. 첩보기관. 그러니까요. 수십 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더 짧게는 최근에 아주 긴밀한 첩보망과 협력망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오기 전에 드론으로 이미 다 요인들 암살하고 주요 방공망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이란이 뭘 느꼈겠어요. 안에 있는 놈들 먼저 잡아내자.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전쟁 직후, 10일 전쟁 직후 그때 이미 체포된 사람이 700명. 처형된 사람이 3명에서 6명. 네.
그 이후로 지금 수천 명까지 체포됐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안에서 모사드 협력자와 CIA 협력자를 찾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완전히 괴멸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모사드와 CIA 협력망은 상당 부분 괴멸될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나쁜 짓 하겠죠. 정적들도 정치범들도 다 같이 이제 또 끌어서 하고. 하겠죠. 나쁜 네. 짓 하겠죠. 그럼 어쨌든 모사드가 과거와 같은 작전을 하긴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IAEA도 공식적으로 감시 못해. 네. 모사드, CIA는 다 상당 부분 닫혀. 핵 활동은 계속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이 이때 뭘 느꼈어요? 우리는 때리는데 이스라엘 다 맞고 네. 이스라엘이 날라오는 비행기는 우리가 방공망이 없고 띄울 비행기도 없고 당장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인도의 라파를 격추시킨 파키스탄이 썼던 중국제 JC-10 네. 그걸 지금 무려 400기를 지금 들여온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요 전투기 250기거든요. 네. 이 400개 들어와 봐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것만 들어오겠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방공망 강화할 거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때리는 독침 개발할 거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그럼 상황이니까. 인도가 라팔 격추당했지만 파키스탄한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게 브라모스라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만든 거예요. 이걸로 LEI라고는 파키스탄의 공중 조기용 보통제기를 라팔보다 서너 배 비싼 거를 지상에서 파괴했어요. 그러면 이란도 이란판 브라모스 이제 안 만들겠어요? 러시아가 빤히 보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이지만 빤히 보겠어요? 이제 중동의 거점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핵은 비밀리에 개발하고 방공망, 항공망 자기들 약점들을 이제 취약점적으로 채우겠죠. 네. 이게 끝난 게 아니지. 그러면 결국에 이건 잠깐 쉬어가는 거지 결국에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플루토늄은 없어요.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해서 사용한 핵 연료를 끄집어내고 재처리해야 되니까 이란 이 시설은 없어요 지금. 농축이에요 지금. 오로지 408kg의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08kg이면 이게 우라늄은 비중이 20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물보다 20배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408kg이라는 얘기는 물로 치면 20kg짜리란 얘기예요. 많지 않죠 양이. 네. 그 숨기는 게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아주 쉽죠. 네. 뭐 20리터 물통이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으로 이란이 그 고농축우라늄 옮기지 않았다. 다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바보예요? 그대로 놨겠어요? 옮겼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데 그랬더니 자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다 부셨어 수십 년 후퇴시켜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란의 타격받은 지역에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았으면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이 뭐 아주 위험한 방사능 어마어마하게 내진 않아요. 그러나 일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안 터졌다는 얘기, 안 맞았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408kg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 60% 어디든지 우린 모른다. 세 번째 이란이 농축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를 다시 가동하는 데는 수개월 정도 걸릴 거다. 트럼프는 수십 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빠르면 수개월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폭은 한 30cm 되고 키는 한 1.5m 돼요. 요 뒤에 여기에도 1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네. 요 안에도 한 2,000개 정도를 돌리면 1년에 한 5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자폭탄 지금 기술로는 한 2개는 만들어요. 네. 이란 원심 분리기 만드는 기술도 있고 이제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 개발하고 나중에 포기했지만 유치원 밑에까지 농축우라늄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원심 분리기를. 이란은 이제 숨길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지금. 해결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란은 이제 절치부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거예요. 핵과학자 9명 죽였대지만 그 9명한테는 제자들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자기네 집 부엌에서 만들다 들켰다 뭐 이런 얘기. 그 물리학도가 들어봤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그럼 이 와중에 이란은 왜 휴전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또 왜 휴전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입장을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란을 점령을 못해요. 16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란 인구가 9천만인데 거기다. 이스라엘이 거의 9배인데요. 미국도 이란을 지상군은 점령 못해요. 지상군 점령했다가는 끔찍해요. 아마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란 과거에 후세인 정권이 하고 싸울 땐 달라요. 그때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전초기지가 돼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지금 미군 병력을 파병해서 받아들였다가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지상군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란 지상군은 세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고민은 뭐냐? 이제 미사일이나 비행기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전쟁을 하면 비전투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가다 고장나서 추락한단 말이에요. 네. 운이 좋아서 지금
1600km 날아가서 때리고 오는데 계속 공중구호 받으면서 이게 계속하면 조종사들의 피로도도 있을 거고 기체 고장으로 추락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란이 막 쏴대는 미사일을 원래 방공망의 특징이 뭐냐? 드론 200만 원짜리 잡으려고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교환비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격률이 떨어져요. 물론 핵심은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처음에 95%, 나중에 65%까지 떨어졌어요. 요격률이. 미사일이 없거든. 끝없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재고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다 대충 됐다. 그럼 이란을 왜 전했느냐? 이제 시간을 벌어야죠. 의도 터지고 지금 반격할 수단이 없잖아요. 거기다 트럼프가 듣기 좋은 말 해줬잖아요. 완전히 파괴됐어 그렇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파괴됐으면은 트럼프가 말을 잘못한 게 완전히 파괴돼서 그래놓고 나서 이란하고 협상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파괴됐는데 협상할 게 뭐 있어요?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전술적 후퇴를 한 거다. 지금 있어봐야 더 얻어맞고 시간을 좀 벌고 반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휴전에 동의한 거죠. 그렇지만 정리하면 핵 포기 안 한다 그랬어. 사찰 안 받는다 그랬어. 지금 대대적인 내부 단속하고 있어. 중국하고는 비행기 400대 전투기 첨단 비행기 4.5세대 4세대에 4.5대 4인 네. 400대 계약하고 있어.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종합하면 뭐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좀 시간 벌고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냈어. 끝났어. 아니죠. 중동이라는 수렁에 발을 담근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많이 이런 얘기예요. 하메네이가 이번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아마 권위도 상실됐고 네. 실각할 수도 있다. 그랬다고 치자고요. 하메네이가 실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하메네이가 밉죠. 그렇지만 지금 자기네 나라 과학자만 죽었겠어요? 같이 살던 부인 애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가족이 일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아무리 밉지만 지휘관들 수십 명 다 그렇죠. 뭐 다 암살당하고. 죽여. 그다음에 핵시설 다 때렸어. 그냥 얻어 터졌어. 그럼 기분이 이스라엘 만세 미국 만세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반미 반이스라엘로 그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페르시아 민족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하메네이라고 하는 저 신정 지도자를 끌어내고 네. 군부가 치고 올라오면 군부 독재, 더 강력한 군부 독재, 세속화된 군부 독재, 그냥 껍데기인 그 신앙에 의존하는 하메네이가 아니라 더 강력한 실질적인 군부 독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느냐? 페르시아의 영광을, 부흥을.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작전명을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일어서는 사자라고 들어봤죠. 네. 충격받았어요. 왜냐?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 사자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란을 일어서는 사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란을 무력화한 게 아니라 네. 일어서는 사자면 이란 보고 일어서라는 얘기거든요. 네. 왜 그런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는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뭐 세속화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 좋겠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러나 민주주의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메네이가 무너져도 독재 체제, 군부 독재 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김일성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할 때 김일성 죽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더 나쁜 놈 김정일 나왔거든요. 김정은 죽으니까 어때요? 더 나쁜 놈 김정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시진핑 죽으면 된다. 또 독재자 나와요. 푸틴 죽으면 된다. 푸틴 죽으면 또 다른 독재자 나와요. 프리고진 기억나잖아요. 그 용병 업체. 막 자기가 칼로 참수하잖아요. 자기 용병들.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 푸틴이 마음에 안 들거든. 더 강하게 하고 싶거든. 그런 이란이 갑자기 하메네이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아니에요. 더 강한 이란 민족주의가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뭐 화약고에 불이 이제 붙은 상태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저렇게 빨리 지금 미국 내 여론은 공격하기 전에 반대가 60%였어요. 네. 적극 찬성이 20%였거든요. 지금은 공격하고 나니까 해결된 것처럼 막 착시에 빠져 있는 거죠.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아니다. 이란이 그냥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더 큰 게 이제 이란이 테러 수출의 종주국이잖아요. 테러리즘.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당한 것도 봤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서 때린 거.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쓴 드론 작전도 요인 암살하는데 이게 다 3세대 드론이에요. 1세대 드론은 뭐냐? 그냥 드론. 2세대 드론은 각종 센서를 다는 거. 적외선부터. 그다음에 뭐 이 광섬유로 뭐 제밍 안 당하게. 3세대 드론은 AI를 장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영남 대표님 예를 들면 잘생겼잖아요. 그럼 이 얼굴을 입력을 시켜요. 그 사람 따라가서. 따라가게. 네.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주요 인물의 이 빅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동선을 찾아서 AI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어 앤 포겟이에요. 그냥 딱 띄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걔가 얘가 알아서 이제 따라가서 전략 폭격기도 그렇게 당했어요. 네. 가짜 같은 거 더미 만들었는데 다 피해가서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3세대 드론의 위력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재미 봤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느냐? 트럭에다가 트럭 운전사는 모르고 어디까지 돈 줄게 가. 네. 거기다 세워놔. 그런 사람 올 거야. 그리고 얘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면 트럭 뚜껑이 컨테이너가 열리고 여기서 드론이 올라가서 주행해서 인식해서 때린 거거든요. 이걸 테러리스트들이 다 활용한다고 생각해봐요. 미국 본토에서, 유럽에서. 이란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주체도 원점도 불분명한 테러를 기획 안 하겠어요? 이란이 그냥 테러의 원흉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의도 터지고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뚜껑을 연 거예요. 마지막까지 외교 수단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핵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때려서 끝나요, 지금. 감청, 이란군이 통신하는 걸 감청하는 게 미국 정보기관에 감청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피해 안 큽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 전혀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긴 피곤한 텐션, 긴장의 시간, 계속 긴장.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란의 그 드론 기술을 뭐 지금 뭐 북한이 배워서 뭐 지금 북한이 뭐 지금 대규모로 뭐 만든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 드론이요.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드론 없는 전쟁은 불가능해요. 이란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인 거 알아요?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란도 기계공업이 꽤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이란 정도면 후티 반군도 드론을 쓰고 다 그러잖아요. 드론은 북한도 드론 막 만들어내잖아요. 드론의 특징이 뭐냐? 왜 짜증나느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가 썼던 러시아 전략 폭격기 파괴할 때 썼던 드론들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근데 파괴된 건 수억 달러짜리 전략 폭격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썼던 3세대 AI 드론 같은 경우도 그 핵과학자 한 명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무형의 자산이겠어요. 무려 9명을 그냥 조용히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핀포인트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이제 드론 테러라는 것, 새로운 방식. 지금 벌써 중국 사람들이 드론 이용해서 우리 기지 촬영하고 항공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테러예요 이미. 거기에 폭탄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때렸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나 항공모함이나. 그럼 촬영이니까 문제지. 이란이 그래서 참 이번은 중동이 확실히 트럼프가 말하는 빅픽처로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더 커졌다. 작용과 반작용이다. 네. 이제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뒤로 많이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 이제 합법을 가장해서 이란이 중국한테 비행기 사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한테. 왜? 이란에 아까 말했던 바샤르 원장 같은 경우는 600명이 러시아인들이 있을 정도로 끈끈하단 말이에요. 서로 네. 전략적 연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는 뺏겼지만 또 시리아에 대한 그 영향력 회복 같은 거 노리지 않겠어요? 또 이란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서 이제 그 통제권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절대 그러면은 그냥은 못 포기하겠네요. 중국도 러시아도 중동에서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간접적 협력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네. 방치하지 않겠죠. 국제 정세. 그러니까 요기 베라 말 잘했다. 이노 틀리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중동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왜냐? 핵 문제인데 이란이 핵을 포기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언제든 폭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맨날 폭격하고 살 거예요, 지금? 이란 맨날 의도만 터지겠어요? B2가 그렇게 맨날 안전하게 다 갔다 오겠어? 하나에 21억 달러예요, B2가. 네. 언제? 97년 생산 가격이 지금 얼마겠어요? 그럼 공격 안 했으면 어떡하느냐? 그렇다고 뭐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란은 이제 북한 모델로 갈 거다. NPT 탈퇴하자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IAEA 협력은 아예 의회가 결의했고 대통령이 법령으로 포고했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